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선석입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페이고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좀 시작을 하기 앞서서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9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자, 이제 조만간 또 연휴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고, 그 다음에 요 날은 혼자 빨갛지 않은 날이고, 그 다음에 또 주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9월 달이 끝나고 10월 달은 금방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 내일 모레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0월 2일에 스테이블 코인 거버넌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정말 좀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법제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10월 달에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죠, 카카오. 중요하죠.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데, 그때로 인해서 이제 10월 21일이에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이 사업이 발행이 잘 안 되려나? 문제가 생기려나?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말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이버와 두나무 얘네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이건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매우 많이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보안, 신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0월 2일 날 다루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다루는 건데, 여기서 SWOT 뭐 이제 이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뭐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협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약점. 스테이블 코인의 약점이 뭘까? 준비금의 투명성. 이거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정말 좀 중요한 거라서 어제보다는 좀 깊진 않지만 쉽게 설명드리고 지나가 볼게요. 요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라고 합니다. 보안. 그리고 신뢰 부족이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신뢰, 첫 번째로 가져가 봅시다.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예요, 몰라서. 그죠? 그리고 안 써봐서. 전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관점에서 두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뭐가 있다 그랬죠? 자, 아르헨티나를 예시를 들었지만 내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미친 듯이 등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휴지 조각이 돼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화폐를 믿을까? 아니면은 달러를 믿을까요? 비트코인을 믿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샀습니까? 비트코인을 사요. 실제로 달러를 씁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 뭐 한다고요?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미 결제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써봐서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신뢰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화폐, 자국의 화폐. 그럼 다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달러, 화폐 다를까? 이 나라가 크나큰 정치적 실수를 했겠죠. 미친 짓을 한 거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고,
달러도 똑같아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물건의 가격,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인플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뭐 미친 듯이 풀어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20만 원 받았다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 뭐 우리가 다 그 후폭풍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근데 이거 저도 조만간이라 봐요. 애초에 이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언젠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준비금 투명성 말씀드렸죠. 달러, 현금이나 혹은 국채, 채권을 1대1로 준비금이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발행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마다 뭐 1달러든 채권이든 뭐 다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패깅, 연동이잖아요. 패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달러여도 되고 원화여도 돼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달러랑 연동을 시켜도 되고요. 미국의 국채랑 연동을 시켜도 되고, 한국의 국채랑 연동을 시켜도 되고, 그리고 금도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들, 써 있는 건 원화지만 미 국채 스테이블 코인을 써? 미국의 달러를 연동시켰어? 그럼 얘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 써 있지만 이거 되게 믿음직스럽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 원화랑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랑,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궁금해 해봐야 돼요. 뭐가 더 믿음이 가? 나 자신한테 가슴에 손 얹고 궁금해 해봐야 돼요. 비트코인이란 말이죠. 사실은 얘가 나한테 더 돈을 벌어다 주고 얘가 더 떨어질 일이 없어요. 맞죠? 지금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상승만 합니다. 상승만.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1억이 넘었는데.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비트코인이랑 연동시켜서 발행을 했어. 그럼 이게 준비금이 투명성이 논란이 있을까? 신뢰가 안 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보안. 보안 철저해야지. 그죠? 뭐 자금 세탁이니 뭐니. 자, 현금으로 자금 세탁을 더 많이 할까? 이걸로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죠? 현금은 무조건 현금이에요. 여태까지도 안 됐던 거고. 그럼 보안. 자, 보안은 누가 이런 걸 담당해야 되냐면은 폰으로, 우리가 폰 안에 있는 폰으로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 폰이 곧 은행이에요. 중간에 뭔가가 껴있는 게 은행이 아니라 내 폰이 곧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안을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폰. 그리고 애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매우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카카오페이가 아무랑도 손을 못 잡아. 그러면 누구랑 해야 될 수 있다? 당연히 서클이면 좋겠죠. 근데 서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고 해요. 전에 만났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카카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도 좀 굳히고 아무래도 좀 더 믿음직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바로 은행권입니다. 은행권. 카카오 뱅크를 합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10월 21일 날 김범수 창업자가 선고날이에요. 선고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빠져나가면은 카카오뱅크 또 이제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근데 지금 이 은행권과 은행 중심 모델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은. 그래서 카카오뱅크까지 합쳐가지고 은행권과 연합을 한 그 규제 우호성 확보를 하고 안정성,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가 믿음직한 데라고 하겠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쓰던 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갑자기
근데 은행이라고? 난 내가 더 믿음직한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서클이랑 함께 뭐 해요. 뭐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 근데 그렇다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안 될까? 안 될 거 없겠죠. 그죠? 둘 다 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달러를 발행을 해. 발행사가 됐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죠? 미국의 국채를 얘네가 소유를 하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삼성과 카카오가 이것만큼 강한 힘이 있을까? 그죠? 미국도 이제는 나중에 제대로 못 건드리는 일이 오게 된다. 그죠?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오히려 발행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었으니까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알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뭐 불안불안하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공매도도 있고 하니까 요거 오히려 요거 본다. 한 번 더 빼는 거. 121선 왔죠, 지금. 충분히 뺍니다. 충분히. 하지만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은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일 수밖에 없으며 10월 2일에 어떤 얘기가 뭐 세미나가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은행권만 발행을 하세요. 그런 자살하는 멍청한 판단을 할까?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주가 반영이 상방으로 계속 바라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요거 보고 있어요. 이제 이때 뭐 손절을 쳐니 뭐니 뭐 이렇게 뭐 거래량도 나오고 뭐 할 거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존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뭐 문자가 가든 소통방이든 확인하셔가지고 대응을 가져가자. 함께 알려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은 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응은 제가 우리 소통방 그리고 문자 함께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9720-5448번 여기에다가 지금 패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그 이름이나 닉네임을 함께 페이 한 다음에 이렇게 이름 혹은 닉네임을 함께 남겨주시면은 내가 확인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훨씬 빠르게 채널에 추가를 눌러드리고 입장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는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용해야지만 또 편하고 여기다가 등록 포함시켜 드린 분들 전체 발송을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처셀이니 펩트론이니 토모큐브니 뭐 다른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뭐 지금 최근에 뭐 네이버니 뭐니 그냥 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스팸 번호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꼭 확인을 더 하셔가지고 문자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주 확인을 해주셔서 결국은 수익을 많이 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내 채널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돈을 받는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네이처셀 이런 거 가면은 여러분들 미리 가니까 자, 여기 뭐 3월 21일 16,700원 여기였죠? 가셔가지고 지표 요거 매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매도를 합시다라고 하면은 나는 더 갈 것 같은데 해도 일단 조금은 대응하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시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저한테 말씀 남겨주시면 되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얘네가 사실은 이 두 나무가 나스닥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너네 좀 규모가 좀 작은데? 덩치가 작은데? 근데 너네 지금 코인 중개업밖에 안 하고 있어? 뭐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두 나무가 비대면 계좌 개설, 이쪽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대충 처리한 느낌? 그래서 아무래도 요 부분에 있어서 상장 한국 시장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이버도 또 미국에 가게 되면은 너네가 한국에서야 네이버지 최고지 우리한테는 좀 구글한테 밟히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도 뭐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또 얘네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그리고 이런 코인 이 분야에 대한 무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힘을 합치려고 하는 거지만 약간 잡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로 인해서 우리 카카오가 좀 혼자 버려진 느낌이잖아요. 빗썸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토스랑 노는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네이버 관련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요. 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날 선고가 된다. 벌금 5억, 15년 뭐 이렇게 나왔다. 이제 이날 결과가 나온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범수 이제 창업자가 카카오의 특수관계인 그리고 최대 영향력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금융당국의 규정상으로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인허가 업종이죠.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박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분 매각 명령, 경영권 제한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카카오뱅크야, 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미쳤다,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나도 큰 불안 요소죠. 긴장이 막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당연히 뭐 계열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박, 악영향이죠. 근데 카카오페이 자체는 전자금융업자로 은행과 달라가지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강합니다.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금융위가 이제 인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협의가 필요한 고위험 금융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대주주, 최대주주 리스크가 또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범수 이 리스크가 만약에 21일 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화가 되게 되면은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단독 발행에 조금 소극적으로 태도를 좀 취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합작 TF 안정성의 의문이 좀 제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 가능성들 서클이랑 얘네가 손을 잡을까? 테터랑 손을 잡을까? 뭐 은행권들이랑 손을 잡을까? 이게 이제 약간 신뢰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이 만약에 벌어져요. 그랬을 때 감옥에 갔어. 그때 주가는 어떻게?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훨씬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들 뭐 아시겠지만 불안 요소 제거예요. 불안 요소 제거. 이 불안 요소가 이제 이 불안 심리가 다 끝났다. 그래서 야 감옥에 갔으니까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기업 어딨냐? 사람 어딨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갔어. 무슨 말이야? 털 거를 털고 다 털었다는 소리야. 그죠? 그럼 이 사람만큼 이 기업만큼
더 이상 주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거니까 더 이상 나올 리스크가 없다. 이것보다 더 깨끗한 상태일 수는 없겠다. 그만큼 지금보다 더 저점일 수는 없겠다.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같은 카카오 계열사들이 다 최근이야 올라왔지. 다 바닥에 기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란 말이죠. 지분 구조, 지분이랑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실은 그냥 빨리 아예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직접 규제보다는 인가 지연, 조건 강화 요 정도로 사실은 끝날 거예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뭐 이렇게보다는 주가 하락이 그게 크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결과든지 간에 10월 21일 날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빠르게 확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야 더 이상의 이제 저점이 없다 요거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지만 공매도도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얘네가 이제 요 구간 목숨 걸고 지키고 한번 털어야 된다. 이때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차익 실현을 보지 못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뭐 이제 올라가면서 물타기를 막 하긴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해야 돼요. 얘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121선을 뚫고 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통방 그리고 문자, 영상 지속적으로 함께 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페이 개인 번호에다가 남기셔가지고 이런 대응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셔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런 손절치고 이런 아쉬운 판단 하지 마시고요.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